1월 두 번째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전 이 얘기 꺼내고 싶지도 않은데요. 네, 저는 이 심석희 선수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조차 좀 아픕니다. 그래서 조재범 전 코치라는 그 사건으로 명명해서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욱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계속 실시간 검색어로 또 같이 올랐던 이름이 신유용 유도 선수죠? 네. 근데 이분도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피해자분인데 이분 이름만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도 이 그 조전 코치에 대한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 심석희 선수만 계속 그 검색어에 올랐었고 지금도 신유용 선수에 대한 이름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계에 어떻게 보면 폐쇄된 환경 속에서의 그 지금 미투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좀 안타까운 거는 빙상계는 지금 심석희 선수 이후에 그 어떤 추가적인 것에 대해서 2차 피해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꺼리고 있다는 분위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다시 그 분위기가 있을 때 신유용 유도 선수가 지금 미투 폭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심석희 선수 얘기보다 이제 조재범 사건이라고 해야 돼요. 네. 조재범 사건으로 이제 명명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이제 원래는 그 2심 항소심 선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연기됐잖아요. 네. 그 연기한 이유가 있어요. 네. 어떤 이유냐면 지금 폭행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잖아요. 네. 그런데 심석희 선수가 그 폭행을 당하면서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거는 죄명이 바뀌어야 돼요. 네. 성폭행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폭행을 위한 폭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성폭행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는 폭행과 협박을 동원해서 강간한 자를 처벌하잖아요. 네. 그때 폭행과 협박이 수단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심석희 선수가 피해를 당한 그 성폭행을 당한 날이 그날이 또 이 폭행으로 지금 재판받아서 법정 구속된 그 날짜하고 겹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죄명을 바꿔야 돼요. 네. 공수장이 변경돼야 돼요. 성폭행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들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게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에 대해서 폭행으로 고소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근데 총 피해자가 7명이 처음에는 얘기가 됐었어요. 있었어요. 예. 근데 3명은 고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4명이 이제 그 진행이 됐었는데 그 4명 중에 3명이 또 합의를 한 거죠. 지금 또 도로 이제 취소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합의를 하게 되고 심석희 선수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합의를 해주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첫 번째 1심에서 징역 10월이 나왔고 이제 이번에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심석희 선수가 이번에 성폭행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하게 되면서 그 항소심의 그 선고가 연기가 되면서 그렇죠. 이제 이 진행이 됐고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피해자 2명이 다시 합의를 취소를 그렇죠. 했죠. 그러면서 지금 사건이 다시 지금 조사가 다시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연기한 이유는요. 만약에 그 지금 구속된 10개월 10월의 형 중에서 폭행으로만 된 부분이 성폭행을 하기 위한 폭행이었다면 네. 죄명을 성폭력 특례법으로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연기하고 신속히 빨리 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실이 혐의가 입증되면 죄명을 바꿔서 이 사람은 재판에 회부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심석희 선수는 이제 그렇다고 해야 되고요. 신유용 선수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유도 선수를 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고등학교 그 유도를 가르치던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요. 네. 약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20여 회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네. 뭐 첫 번째 성폭행을 당한 거는 그 무슨 그 아프다고 해가지고 뭐 자기 방으로 부른 다음에 매트리스 위로 올라와라 해놓고 거기에서 첫 번째 성폭행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겁을 줬다는 거예요. 네. 네가 이 얘기를 하면 너는 유도계에서 신유용 선수 같은 경우는 오로지 유도밖에 없고 유도의 모든 걸 걸었던 선수예요. 그리고 입상도 많이 했던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갔던 선수거든요. 네. 전도가 유망한 그 유도 선수였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너도 끝 나도 끝이다.
네. 네가 얘기하면. 그리고 뭐 이게 이 얘기가 나가고 나면 너랑 나랑 둘이 한강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는 같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20여 회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했던 거고요. 도저히 이 선수가 못 견디겠으니까 유도를 그만둬 버리고 그 유망주가 2015년도에 서울로 왔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로 와버리고 수시로 그 코치라는 사람이 전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전화를 안 받아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 코치가. 예, 그래서 회유도 합니다. 전화로. 50만 원 줄 테니까 너하고 나하고 애인 관계라고 내 와이프가 내 아내가 얘기를 자꾸 하면서 나를 추궁하는데 우리 아내한테서 전화가 너에게 걸려가면 너는 전화 받고 내가 5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하고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건 작전이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2015년도에 이 신유용 선수가 서울로 올라올 때 이미 그 코치는 불안했던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혹시 가서 사람들 만나고 성폭행으로 고소하면 곤란할 것 같으니까 사귀던 사이로 만들어야지 지가 살 수 있잖아요. 네. 연인 관계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해야지 살 수가 있으니까 고안한 것 같아요. 머리를.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이 연인 사이였다라고 네, 주장하는 만났다 헤어졌다는 연인 관계였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네. 근데 신유용 선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결코 아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문자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자세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산부인과 진료 기록도 있어요. 아, 맞습니다. 그 코치가 이 신 선수를 산부인과 진료, 임신을 했냐 여부들을 또 그 체크를 하게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검사를 하게까지 했다고 예, 예. 하더라고요. 제주도 사건이에요, 이게. 제주도에 이 유도 시합을 나가서 그 컨디션이 좋지 않아갖고 신유용 선수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체중에도 좀 실패를 하고 그 이제 유도는 체중을 달거든요. 네. 48kg급인 것 같던데요, 네. 신유용 선수가. 네. 그러니까 너 혹시 임신했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성적을 못 내니까 너 혹시 임신했냐? 임신하지 않았다. 그 임신 테스트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주어서 또 확인을 시켜요. 난 남자 코치가 그런 거 구해오는 것도 웃기는 거죠. 그래서 그 신 선수가 테스트 해보고 임신 안 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못 믿어서 데리고 산부인과 가요. 그러니까 지가 이 성폭행 해놓고 혹시 임신하면 큰일 날까봐 경계를 엄청나게 참 나쁜 놈이에요. 네. 정말 운동했다는 놈이 정말 비굴하기 이를 데 없고 나쁜 놈이에요. 저는 거기다 더 황당했던 거는 그러고 났는데 그 나중에 그 산부인과 기록에 대해서 이게 있지 않느냐 증거를 내밀었더니 그거 신 선수가 내놨죠. 네, 그랬더니 아 선수들 데리고 가면 아파서 종종 병원 가고 그런 거 많이 했었다라고 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그 남자 코치가 여자 선수 산부인과 데리고 다닙니까? 애초부터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하고 그거 꼭 보낼 필요가 있다면 여자 동료 선수들하고 같이 가게 해도 되죠. 왜 그 남자 코치가 산부인과까지 쫓아다닙니까? 저 신용 선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돈으로 나를 매수하려고 했고 돈으로 이걸 무마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였고 맞습니다. 다음에 심석희 선수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현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그렇게 터트린 폭로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고 거기서 용기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아주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50만 원짜리 얘기를 제가 하다 말은 이유가요. 그때 50만 원을 내가 너한테 보낸다. 너는 내 아내한테서 전화가 가면 그런 일 없다고만 얘기해 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믿고 신유용 선수가 진짜 이 코치의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고 우리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고 얘기했다면 그게 녹음돼 가지고 오늘날 합의된 성관계로 변질됐을 거예요. 그런데 신 선수가 그렇게 안 했어요, 대처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억울하게 당해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떠난 거지 뭐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또 문자를 보냈어요. 네. 그게 이제 아마 그 코치라는 놈, 그러니까 나쁜 놈이니까 그 놈이라고 합시다. 네. 그 놈한테는 굉장히 뜨거워하는 그게 됐을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사람이 전화하면 아무 관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녹음해서 아마 불안한 거를 나중에 이제 문제 생기면 합의된 성관계로 만들려고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 판단은. 이제 그렇게 대처를 신 선수가 잘했고
그리고 나서 신 선수가 저 고소했잖아요. 3월달에. 네. 고소하니까 이놈이 이제 변호사 찾아가서 만나보고 이거는 고소되면 너는 끝나니까 합의해라 했더니 500만 원으로 합의하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검사 쪽에서 아마 물어봤나 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공유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자 코치가 한 명 더 있고 주변에 동료 선수. 선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자 코치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유독에 아직 머물고 있고 그렇죠.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증언하기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 선수였던 분은 또 연락이 두절됐다고 해요. 원래는 해준다고 했대요. 네. 진술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경찰이 진짜로 이제 조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연락이 두절됐다. 그래도 이제 신유영 선수는 이해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빙상계도 그렇고 유도계도 그렇고 사실 건너 다 알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하기도 그렇고 참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또 거론되는 부분이 이것이 폐쇄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범죄도 생길 수 있고 이것이 또 무마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사건을 보면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2011년에 그 조재범 코치가 2010년에 그 승부 조작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죠. 벌금 700만 원 받았어요. 벌금 700만 원을 받았는데 2014년 1월에 말에 다시 국가대표 코치로 맞아요.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성폭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 얘기가 어이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내가 거기서 저는 조재범 코치가 두 가지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래 난 이렇게 돼도 다시 복귀할 수 있어. 그러다는 자신감을 얻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그 사람을 발탁시켜서 올려보낸 인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에 전모 씨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충성을 하기 위해서 난 성적을 올려야 되고 그렇다면 선수들한테 어떤 내가 더 힘을 가해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거기가 성폭행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강력한 처벌이 있었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 사람이 발탁되지 영구 제명이 됐다면 전 이런 일이 발생하지 그래도 조금은 막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화가 났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네. 뒤늦게 이제는 지도자들이 이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연루되면 영구 제명하겠다. 그런데 이제 영구 제명 규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동안도. 그럼 국내에서는 활동을 못하지만 외국에 나가서 네. 활동하는 거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네. 더더군다나 그 코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국 팀을 가서 맡아가지고 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 이번 사건 터지기 전에. 네. 그런데 이제 못 가겠죠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뒤늦게 IOC라든지 뭐 세계 빙상 연맹이라든지 올림픽 뭐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조해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생겨서 영구 제명된 사람은 해외에 나가서도 활동 못 하도록 하겠다는 이제 대책을 발표했는데 늦었죠. 네. 너무 늦은 거죠. 지금 우리 김 프로파일러가 얘기한 것처럼 그때 막았으면 승부 조작했을 때 그때 영구 제명했으면 오늘날 같은 심석희 같은 그 피해자가 없었죠. 예. 저는 심석희 선수 생각할 때마다 예. 가슴이 진짜 아파요. 예. 저보다 어린데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아버지가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 전에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족한테 말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6살 때부터 빙상만 했을 거고 주변에 교우 관계도 제한적이었다고 들었는데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계속 혹독한 훈련 속에서 폭행을 당해가면서 그만큼의 성적을 내고 자기가 자신을 다독거리면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 이거 뭐 남녀를 떠나서 굉장히 자기한테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럼요. 진짜 최고의 그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을 텐데 그걸 치부였을 텐데 그걸 딱 드러내고 용기 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선수촌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진짜 심석희 선수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하고 장하고 안아주고 네. 싶고 그래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더 아프거나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꼭 심석희 선수에 대해서 더 힘내라고 아이, 그럼요. 그때도 손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지금처럼 또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이, 그럼요. 네. 신유영 선수도 지금 3월에 했던 사실 고소했는 사건인데 지금까지 사실
이게 마무리되지 못한 거는 그만큼의 또 어떤 이유들이 다 있잖아요. 아니 이제 신속하게 한대요. 네. 언론 보도가 나가면 대한민국은 원래 그래요. 예. 원래 이제 이 사건을 그 신유영 선수가 고소한 게 고소는 일반적으로 검찰 아니면 경찰이 하잖아요. 네. 아마 그 전주지검 군산지청 쪽에다가 고소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받아가지고 경찰서로 이제 보낸 거예요. 조사해달라고. 그래서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출했던 뭐 산부인과 진료자 저 기록이라든지 이런 건 다 수집이 됐고 뭐 또 좀 더 피해 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 감독이 있는데 여성 코치 그 사람들은 거부하니까 경찰이 조사 못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다가 그냥 도로 올려 보낸 거예요. 도로 보낸 거고 군산지청에서는 받아가지고 아무래도 고소인 그러니까 고소인은 여기서 신유용 선수겠죠. 조금 더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신유용 선수가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중앙지검으로 신 선수가 가서 피해 진술을 좀 더 보강하도록. 근데 저는 그것도 서류가 오고 가는 시간 너무 길거든요. 그럴 바에야 신 선수한테 협의가 된다면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그 군산지청에서 조사를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거 서류가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잘 알지만 왔다 갔다 하면 보통 15일에서 한 달이에요. 파악하는 데가 좀. 그리고 사건 번호가 다시 매겨지면 2달이잖아요. 네. 이건 무한정 늘어나잖아요. 네. 이게 사실 수사기관에서 제일 잘못된 게 그거예요. 1월 1일 날 접수했는데 이 사건이 경찰로 한번 가면 거기서 2달. 네. 경찰에서 조사 좀 해가지고 다시 올려보내서 이쪽에서 사건 번호 다시 받으면 여기서 또 2달. 빙봉 치는 동안에 사건 처리 기한은 자꾸 늘어나잖아요. 이거 정말 나쁜 거거든요. 이때는 증거인멸도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정말 받는 고통이 너무 심해요. 너무 어렵잖아요. 네, 너무 어려워요. 이 기간이 늘어날수록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심적인 고통과 그다음에 이걸 계속 뭔가 끝나지 않은 계속 내가 그 고통을 맞아요. 계속 짊어지고 간다는 그 기간의 연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신속한 처리가 사실은 피해자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유감스러운 건 군산지청에서 직접 불러가지고 신 선수를 내려오게 하거나 신 선수가 못 간다고 그러면 요즘에 이메일 조사도 받잖아요. 이메일 조사를 받아도 되는데 구태여 또 절차를 거쳐서 결제 라인 다 거쳐갖고 다시 중앙지검 보내고 중앙지검에서 올라오면 서류 또 그 많은 서류 중에서 찾아갖고 다 또 그 결제 라인 결제하고 뭐 하면 몇 달. 그리고 겨우 신 선수 연락해서 조사 받고 결정해서 조사 받은 것도 다시 글로 내려보내는데 한두 달.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죠. 이거는. 사실 이것도 2차 피해라고 하거든요. 피해죠. 네, 그러니까 예. 뭐 그 어떤 얘기를 듣거나 내가 상처 입는 2차 피해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이나 어떤 언론 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2차 피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많이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답답해요.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겪었을 다 그리고 라커룸이라든지 폐쇄된 공간 속에서 내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합숙소. 내가 훈련하던 장소에서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훈련할 때마다 그 트라우마를 또 다시 겪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공간에서 또 내가 좋아하던 또 스케이트와 내가 좋아하던 유도를 하던 공간과 믿던 사람들한테서 받았던 배신이었기 때문에 이 상처는 아무리 치유가 된다고 해도 평생 아물지 못하게 가져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아프고요. 이런 일이 절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그래서 그러니까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강력한 처벌이 저는 사실이라면 혐의가 분명히 지금 네. 입증된다면 강력한 처벌이 돼야 되고요. 검찰에서 언론에 나오니까 아주 최대한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력한 처벌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게 그 미국의 케이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미국의 그 체조 선수팀의 주치의가 있었어요. 네. 메리 나사르였는데요. 이 사람이 1990년대 초부터 2016년대까지 300 명의 여자 체조 선수들을 성추행하고 이제 그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360년을 받았습니다. 합산형. 네. 합산형 그러니까 징역 360. 360년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강력한 처벌이잖아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음 사람들이 이것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합산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주장하지만 사형제도가 있기 때문에 합산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가. 네. 그러면 사형을 집행 안 하고 유명무실한 사형제도가 존재한다면 차라리 사형제를 없애고 지금 이것처럼 합산형 주라는 거예요. 360년 받으면 대를 이어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360년은 전 짧다고 생각하는 게 300여 명을 건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당 1년. 네, 300여 명의 상처, 그 사람들에게 다 상처를 준 건데 그 사람들은 평생 그걸 끌어안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2000년을 줘도 3000년을 줘도 이거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사람의 그 물건을 빼앗았단만이 다가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 그럼요. 주고 영혼을 아프게 하는 거는 그만큼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 처벌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임이 밝혀진다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예. 네. 여러분들과 함께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피해자들을 또 아프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잘 다뤄가는지 언론이든 수사기관이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